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냥 뱅크런이 아니라 디지털 뱅크런이다. 55조 원을 인출했다. 3일 만에. 이런 상황에서 인상폭을 엄청나게 높일까요? 말도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위기로 인해 지금 현재 금융권 시장에 불안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산 위기가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게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긴축 정책의 피벗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보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리 인상폭이 굉장히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한 예상치보다 더 빠른 시일 내로 금리가 인하될 소지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지금 시장 수요층들의 움직임도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혹여나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또한 마찬가지 3.5%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 돼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이전에 연준의 여러가지 정책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사태 이유와 여러가지 이유들을 뒤에 판서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금줄이었던 SVB 은행이 순식간에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페드의 급격한 긴축이 SVB 붕괴를 초래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다소 진정되어서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린다라고 해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초만 해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쳤습니다. 지난 1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웃돈 데다 물가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주 후반 SVB 주가 폭락과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 초고속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VB는 미국 16위 은행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은행 파산으로 인해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닛 옐럿 미국 재무장관도 SVB 폐쇄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은 견조하다고 강조했지만 그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월 22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 미국 기준금리가 나올 텐데 아마도 큰 폭으로 인상되지 못한 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상황에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기존에 50bp 인상할 거라는 전망치를 크게 내세웠는데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망치를 내세웠고, 또 다른 예상을 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레리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는데 SVB 붕괴로 연준이 12월까지 금리를 100bp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까지 내세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 동결 또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신 것과 같이
SVB 은행이 파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파산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여파가 상당 부분 크게 미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파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폐쇄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다른 기업의 M&A,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기존에는 인상을 하겠다라는 전망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자, 얼마 전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미국 상원 은행연합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두 가지 크게 발언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속도를 높이겠다. 자, 기존의 전망치가 0.25%를 예상했었는데 아니다. 지금 고용에서 봤을 때 아직도 고용이 너무나도 좋다. 그러다 보니 0.5% 인상폭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치가 계속 나왔고, 또 최종 금리도 우리가 예상한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전망치는 5% 초반대였는데 그렇게 되면 6%대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시장의 전망치가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은행 파산까지 이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까요? 당연히 인상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결이 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앞전에 50bp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bp가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 25bp 또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기존대로 3.5%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확실시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존의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빅스텝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금리 차가 벌어질 텐데 거기에 따른 고민,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상폭이 줄어들거나 동결이 되면 계속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앞으로는 이런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자, 그렇다면 SVB 은행이 파산한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SVB 은행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의 주 자금줄 은행이었습니다. 자, 이 스타트업 기업은 신생 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보통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IT 기업 또는 아니면 헬스케어 아니면 바이오 기업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근데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 또는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보통은 그렇게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막대하게 하는 벤처 캐피탈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VB 은행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요 은행은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주로 주요하는 은행으로서 자금줄을 많이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출도 많이 해주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을 벌면 어디에다 예치합니까? 대출을 해줬던 SVB 은행에다가 많이 예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스타트업 기업들 잘 보면 2020년, 2021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유동성 장세로 저금리 기조가 많이 나왔던 시절이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금리 기조로 투자를 막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풍부해진 기업들이 많아졌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SVB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금 예치. 그리고 보통 은행들이 고객들이 예치한 예금으로 보통은 이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실행을 하죠. 근데 이 SVB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금의 50% 정도를 미국 채권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미국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요게 10년물 장기 채권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10년물. 그런데 급격하게 금리 인상 조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급격한 금리 인상과 연준의 정책이 양적 긴축으로 진행이 되었죠. 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폭락. 자,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활용을 했죠. 양적 완화. 대규모로 달러를 찍어내서 풀려있는, 시장에 풀려있는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던 장기 채권들이 물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됐죠. 반대로 가격과 반대되는 수익률, 금리는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대규모로 찍어냈던 달러를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유통하다 보니까 시장에 현금이 많이 유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반대로 양적 긴축은 거꾸로 가는 거죠. 채권의 만기가 도래됐을 때 연준이 매입하지 않거나 또는 가지고 있던, 페드가 가지고 있던 장기 채권을 시장에다가 대량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자연스럽게 채권의 물량이 많아지고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과 상반되는 채권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풀려있던 현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강달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채권의 금리는 인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줄이 말랐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줄이 말랐기 때문에 어디선가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대출을 못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치했던 예금 이거 인출해야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자, 예금 인출을 하려다 보니 이 SVB가 돈이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미국 채권 투자에다가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자, 채권 투자했던 거, 채권을 매각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10년물에다가 보통 채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만기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만기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자를 계속 받으면서 기다렸다가 만기가 도래가 되는 시기에는 원금을 회수하는 방향이죠. 근데 중간에 인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금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채권 투자, 돈이 여기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했던 채권에 매각해서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이 손실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면 약 2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2조 3천억. 이게 시장에 많이 퍼지게 된 겁니다. 소문들이. 그리고 실제로 2조 3천 원 정도의 투자 손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메꾸기 위해서 SVB 은행이 뭘 했습니까? 유상증자했다. 이거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하겠다고. 자, 유상증자라는 건 기업이 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이 팔리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죠. 그게 이제 유상증자인데 보통 기업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현금,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다가오죠. 자, 이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구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투자 금액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이 손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공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자,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데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게 되죠. 약 66%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것도 그냥 뱅크런이 아니라 디지털 뱅크런이다. 자, 우리 은행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돈 찾습니까? 폰뱅킹, 인터넷 뱅킹 한 번으로 우리는 돈을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엄청나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인출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인출을 하죠. 얼마나 인출을 했냐면 약 55조 원을 인출했다. 3일 만에. 금융당국이 손을 쓸 수 없을 시기 55조 원을 인출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뱅크런 사태가 확산이 되었죠. 뉴욕주의 시그니처 은행까지도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나서 약 거의 13조 원 정도가 인출을 해간 상황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한 거죠. 금융당국이. 자, 예금 인출을 이렇게 뱅크런으로 55조 원 3일 만에 인출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금자 보호. 자,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약 5천만 원은 인당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2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2천만 원. 요 정도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미국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5만 달러. 근데 우리 시중은행처럼 개인이 이렇게 예금을 하는 경우, 소액 자금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이 SBB 은행은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요 은행으로서 예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금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약 87% 이상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 돈 빼려고 엄청나게 대량으로 인출을 해간 거죠. 자, 이게 우리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알지 않습니까? 지급 보증을 해줬던 강원도가 약 트리플 A입니다. 트리플 A.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인 지방 채권이 부도가 났습니다. PF 대출 받는데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견기업들, 신용 등급이 더 낮은 기업들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자금줄이 말라 버렸죠. 이 PF 대출 사태, 똑같은 상황에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투자은행 중에 16위입니다. 277조 원의 자산 규모예요. 이보다 신용 등급이 더 낮은 은행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될 조짐에 보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개입을 한 거다. 어떻게? 예금자 보호 3억 2천 아니라 전액 전부 다 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거의 SBB 은행, 자산 규모가 이렇게 큰 은행이 3일 만에 뱅크런 사태로 파산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이유로? 고금리 여파로. 이 고금리 여파는 뭐예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적 긴축으로 일어난 사태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상폭을 엄청나게 높일까요? 말도 안 되죠. 물가 안정도 중요한 지표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융 안정이죠. 지금 금융이 불안정해 가면
금융 위기가 발생될 수 있고 이게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손질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금리 인상폭을 줄이거나 통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오히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금융권의 악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 변화가 지금 월가 쪽에서도 여러 전문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폭등하고 인상폭이 굉장히 커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또는 기준금리가 앞으로는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을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만 할 겁니다.